박재영입니다. 강정철 부대장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우리 졸시구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를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립니다. 저희 모임은 1997년 6월에 몇 지인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조상은 또 우리의 뿌리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마시는 물도, 여러분 지금 마시는 물도 정말 감사하게 샘물을 파서 생수를 마시는데, 그게 바로 음수 사원의 물마저 그 같은 진리가 있는데, 저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또 철학, 인문, 문화예술 등 전문가들이 모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강연회를 한 지가 40여 차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졸시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각 나라의 나라의 충성심과 애국심이 있듯이 저희들의 개천의 의미, 개천제를 저희들이 미주에서 처음으로 이때까지 드리면서 저희들의 자랑스러운 당군 조상의 예의와 인의의지, 인간의 이념, 정신과 철학을 알리며 자랑스러운 배달민족의 정신과 덕을 나누는 화평한 이화 세계를 널리 전수하며 후세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덕에 늘 감사를 올리며 푸른 포기의 생명의 사랑, 고단송의 아름다운 푸른 청송처럼 저희들 바쁘고 힘든 이 민생활이지만 저희들의 활력소가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시구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우리 교육자로 은퇴하시고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그리고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메릴랜드인 우리 장수영 박사님을 저희 20주년 45차 강연에 모시게 됨을 개인적으로 졸시구 단체 일동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격려사로 동양정치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신 김명기 박사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한국 고대사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혼란스럽다, 두 번째는 왜곡이다. 그걸 느끼는데 왜 혼란스러우냐,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군조선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화냐 신화냐 했더니 반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니라는 사람은 반반인데 이게 혼란이고, 그 왜곡이라는 왜 왜곡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한국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일반 대학을 상대하고 일본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이 가는 동경제국대학 한국학과에서 우리 조선 역사를 공부를 한다 보니까는 단군조선이 사실로 나왔습니다. 사실로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한국을 통치하려니까는 자기보다 역사가 길고,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보다 문화가 훨씬 먼저 발달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부담이 가거든. 고민하다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거를 단군조선은 사실이지만 신화를 바꾸자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단군조선이 신화가 된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배웠고 그대로 가르치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싶은 건 아주 통탄한 일이지만, 더 서글픈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왜 그걸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건 더 서글픈 일입니다. 그럼 더 통탄하고 서글픈 일이 뭐냐, 우리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치권이나 문교부나 역사학회에서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가르치지도 않고 혼란스럽게 만든 게 통탄하고 서글프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첫 단추가 혼란스럽고 왜곡됐기 때문에 계속 한국 역사가 혼란스럽지 않을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역사에서 나오고 민족 어리라는 건
역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역사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정체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일본 50초이기 때문에 길 쓰고 제가 1부에 끝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지난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졸업생이 하나 나왔는데 그 졸업생이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 출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7명, 그 아들이 32명이고 근데 자기는 32명 중에서 막내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들이 7이 있는데 자기가 5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길을 쓰고 그러니까 그 굶주림을 이겨가면서 예를 들면은 배가 고프니까는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물에다가 저도 몰랐습니다. 물에다가 고춧가루 따가지고 끓이면 배가 안 고프답니다. 그렇게 아주 천신만고 끝에 여기서 나간 평화봉사단 그 캐나다 백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서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전사학교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If you don't know where you come from, you will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가나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 했지만은 자기의 그 솔직한 과거로 다 얘기하고 자기가 역사를 하면서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살짝 나가서 자기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지만 소련의 그 노벨 수상한 소저 닉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으로서 자기 역사를 모르면은 그 민족은 망한다. 망한다는 게 뭐 이렇게 얼굴에 써지는 게 아니고 중국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민족의 혼이 없고 사람의 혼이 없고 어리 없으면은 이거는 돌아다니는 시체나 육체나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역사를 모르고 어를 모르고 한국의 혼을 모르고 민족 정체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미국 와서 돌아다니지만은 사실 미안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건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 육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한국의 역사가 단축에 잘못 되었는데 한국의 역사와 일본 역사를 그 제목으로다가 조어시고해서 제목을 잡은 건 참 잘했다는 찬사를 드리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의 강사님 장순 청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보다 한국 역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 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역사는 4가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에 불행히도 그 전의 역사를 싹 빼버렸어요. 물론 제목이 삼국사기니까 삼국에 대한 것만 쓴다고 하지만 이련은 그래도 삼국유사를 쓸 때 당군조선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 이 김부식은 그걸 완전히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신라의 그 후예이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쓸 때 신라가 가장 오래된 나라고 둘째가 고구려고 셋째가 백제다. 신라는 BC 57년, 고구려는 그보다 20년 늦은 BC 37년,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BC 18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그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 반대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더 오래됐고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에서 나왔고 신라는 그보다 조금 늦은데 그뿐 아니라 백제가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이분이 신라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 대해서 좋은 거는 거의 다 안 쓰고 실제로 일본을 백제가 다스리다시피 한 건데 그런 거를 다 빼고 오히려 반대로 백제 왕자가 외국에 간 거를 인질로 갔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일본 서기와 일본 고사기는 고사기라는 일본 책은 712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는 720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삼국사기는 그보다 400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물론 삼국사기를 쓸 때에는 백제사, 고구려사, 신라사 이런 게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삼국사기를 썼는데 그 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불행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역사 공부를 한다면 이건 전부 중국 역사 공부를 한 거예요. 한국 역사 공부한 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치고. 그러니까 보통 때 말할 때도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지 한국의 고사를 인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그건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그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계속 뭐 거의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과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중국 역사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하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행한 일은 뭔가 하면 일본이 우리 조선을 1910년에 강제 합병한 후에 조선사라는 역사의 책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관리들을 풀어서 전국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대가들, 그 아주 전통적인 그 양반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던 조선 역사책, 과거 옛날 역사책, 그러니까 단군 얘기를 포함해서 뭐 옛날 역사책을 다 빌려간다고 해서 수집해가지고 한 10만 권을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서는 그 소위 이제 식민지 사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실증사학이다. 그러니까 문서에 없는 건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2000년 이상 되는 역사가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거는 아까 지금 김명기 박사님 말씀처럼 일본 사람이 이제 한국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와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네 역사책에는 그래도 명색이 역사가 2600년에, 그러니까 BC 660년에 신무천왕이 등극한 거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걸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한국은 보니까 자기네보다 2000년이 더 앞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삼국사기만 남아있으니까 조선의 역사라는 건 결국 삼국시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삼국시대의 초기를 기록을 무시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모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전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스다 쇼기치라는 일본 학자의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제자들이 모든 사학과의 교수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논문을 잘 써도 안 받아줘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백제는 고이왕 때부터 3세기 고이왕 때부터는 좀 믿을 수 있다. 그 정도는 다 못 믿는다. 그 다음에 신라는 내무왕 때부터다. 이건 4세기야. 4세기 때부터 신라 역사가 그래도 이렇게 좀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얘기는 일본 서기에 안 나온다 이거야. 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세 번째 그 불행한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불행한 일이 되는군요. 결국 일본 사람이 이제 우리 책을 10만 권을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 그 다음에는 현재의 모든 사학자들이 전부 다 거의 같은 분의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제자들인데 지금 그러면 왜 한국 역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일본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냐? 일본 역사 속에 한국 역사가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는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한국의 사학자들은 일본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해가지고는 취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본 역사가 한국과 관계가 깊은가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 일본 역사 책이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두 개에 나오는 건국 신화가 틀려요. 틀리는데 고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니니기 노 미코도라는 그 신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신이 내려온 자리가 뭐냐면 구시후루답게 해결해가지고
바로 우리 김수로 왕이 내려온 구지봉하고 똑같아, 이름이.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김수로 왕이 내려온 구지봉을 가봤어요. 김해에 있는 데를 가봤는데,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자기네가 천손족이라고 그래.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천손족이라고 그래. 근데 니니기노 미코도가 내려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니니기노 미코도는 하늘의 바위 자리를 떠나 여러 겹으로 처진 하늘의 구름을 가르고 위세 있게 길을 헤치어서 스쿠미 히무카의 다카치호의 구지후르다케, 이게 이제 우리 구지봉이라는 소리인데, 이때 네니기 노미토가 말하기를 이곳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가사사의 곳과도 바로 통하여 있어 아침 해가 바로 비치는 나라, 저녁 해가 비치는 나라, 그러므로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다 하며 그곳에 땅 밑반석에 두꺼운 기둥을 세우고 훌륭한 궁궐을 짓고 거기서 잘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이란 말을 썼어요. 그땐 조선이 아니야. 한국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천손족이라고 떠드는 그 조상이 바로 한국을 향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본 서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제 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잔데, 그것도 이제 물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남자 동생이 스사노노 미코도예요. 예? 스사노 미코도가, 천조 대신의 남자 동생인데, 이 친구는 백제 사람이야. 백제 사람이야. 모든 게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걸. 백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를 쫙 돌아보면은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이 전부 한국 사람이야. 저는 일본에 가서 500km를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제가 다 그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이제 그 사진들인데, 일본 서기를 보시면 이제 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본의 천황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26대까지 쫙 돼 있는데, 그 일본 서기하고 고서기에 쓰여져 있는 이 사람들의 나이가 다 틀려. 그러니까 고서기하고 일본 서기 불과 8년 차인데 나이가 다 틀려. 신무천황은 일본 서기에 의하면 127세까지 살았다 그러고 고서기에는 137세, 뭐 하여간 다 120세, 168세까지 있네, 최고로. 숭신천황은 168세, 수인은 153세. 그러니까 초대부터, 이게 좀 잘 들으세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초대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다 거짓말이야. 14대까지는 다, 15대까지는 거짓말이야. 15대까지는 거짓말인데, 이 신공왕후는 자기네들의 이론에 의하면 중해 천황의 왕후야. 왕후인데 결국은 중해를 죽이고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황제는, 그러니까 천황은 되기 전에 자기가 몇십 년을 정치를 한 거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응신천황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본 역사책에는 270년부터 왕이 된 거로 돼 있어. 그리고 신공은 269년에 죽은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다 이건 거짓말이고, 응신은 거의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응신은. 그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응신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왜 여기다가 390년이라고 썼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네 역사책에는 270년에 응신이 천황이 된 걸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자세히 왜 그런가를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390년부터 해야 어느 정도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26대 개체 천황은
거의 확실해.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개체천왕은 있었다고 봐요. 근데 또 개체천왕에 대한 스토리도 또 복잡하게 또 우리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건 가짜야. 제가 하여간 여기서부터 이것까지는 확실치 않고 웅략천왕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천왕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는 없었어. 그러니까 670년에 국호를 외에서 일본이라고 고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서기를 그러니까 고집기나 일본 서기를 쓸 때 이제 비로소 천왕이라는 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때부터 천왕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 일본 역사의 그 수수께끼 뭔가 아까 니니기 노미코도니 뭐 스사노미코도가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이 신분천왕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뭐 증손자다 뭐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하고 초대천왕과의 관계가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초대천왕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 응신 이런 사람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응신천왕은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은 것 같은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백제 사람이 건너가서 이제 규슈에서부터 전부 이제 그 원주민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가서 오늘날 대판 지역, 그러니까 오사카 근처에 거기다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부 백제하고 일본이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역사를 얘기를 하려면 일본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신공왕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 그럼 신공왕후 기록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해천왕은 구마소라는 데를 치겠다. 구마소는 저기 있어요. 규슈에 있는데 구마소라는 데를 치겠다. 그러니까 신공은 아니다.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신은 신라를 치라 그랬다. 신라가 금은이 많으니까 신라를 치라 그랬다. 근데 중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중해를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이제 그 신공이 이제 신라를 침공하러 가는데 배를 이제 군대를 이끌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처음은 밑에 큰 고기들이 올라떠가지고 고기들이 밀어가지고 돛대도 필요 없고 노도 필요 없이 그냥 싹 가서 신라에 도착했어. 도착하니까 신라왕이 이거 뭐 어디 하늘 같은 데서 이런 이 신 같은 군대가 왔다고 해서 와서 그냥 항복했어. 쌈도 안 하고 항복하니까 신공이 뭐라 했냐면 다른 신하들은 자꾸 죽이자 그러는데 살려두고 말 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 황후가 쓰던 창을 그 궁궐 앞에다가 꽂아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아세요? 그러니까요, 이 일본 서기를 읽으면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아니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거 또 있어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뭐라고 그 응신하고 연결을 짓기 위해서 저기 신공왕후가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중해천왕의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을까봐 여기다가 큰 돌을 배에다가 띄고 애가 못 나오게. 그러고선 전쟁 끝나고 일본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어. 그게 이제 응신천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러니까 설사 신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공이 죽고 나서 응신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12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는 4세기가 그러니까 서기 300년대가 공허 아무것도 없어. 서기 300년대에 일어난 일이 한국사에도 안 나오고 중국사에도 안 나와. 공허한
사색이다 이런 그 말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어. 신공항후 저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한때 이제 한참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이미 일본에 항복했어요. 예? 거기 보면 항복했고 그 소식을 들은 백제 왕과 고구려 왕도 와서 같이 항복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항복을 했다고 하는데 또 백제를 가서 신라를 가서 또 치는 거로 나와.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건 이제 왕후가 직접 안 갔어요. 부하를 시켜서 가서 이제 신라의 7개 지방을 쳐가지고 그 땅을 백제에게 줬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웃기는 게 실제로 거기에 지휘관은 백제 장군이야. 일본 장군이 아니라 백제 장군이야. 목나근제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냥 땅을 준 것만이 아니라 백제 왕과 왕세자와 함께 그 일본의 장군이 큰 반석 위에 올라서 맹세를 하는 거야. 앞으로는 백제 왕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일본을 영세불망 그러니까 다 항상 조공을 하고 상칭 서번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오랑캐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렇게 높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서 그걸 발표하질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거를 다 믿지 않는 분들이 한국 역사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에요. 백제사를 보면은 동성왕 10년에 위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위나라를 물리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저 이던성 박사님 그런 거 잘 아세요. 다 중국 기록에 자치통감을 보면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위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져서 퇴각했다. 그때 위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조조의 위나라예요. 조조의 위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서기 한 240년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는 조금 있다간 진나라한테 망했잖아요. 예, 사마중달의 손자한테 망해서 위나라는 없었지만 하여간 위나라가 백제를 쳐들어왔는데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백제가 거기 있은 거예요. 예, 산동반도 그쪽에 있는 거예요. 백제만 있은 게 아니라 고구려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를 하냐. 백제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저거 했겠냐. 근데 그게 아니야. 왜? 그때는 중국에 통일된 국가가 없었어. 그러니까 진나라도 사실 얼마 못 갔어요. 진나라가 그러니까 사마염이 만들었지만 거기서 그 서진이란 나라는 불과 한 60년인가 하다가 망해가지고 남경으로 내려와서 동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도 300년대에는 중국이 300년대에는 통일된 정부가 없었고 이제 400년대에 들어와야 양나라, 송나라, 제나라, 진나라 이런 게 있다가 수나라가 통일을 또 한 거지. 수나라가 처음으로 580년경에 통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수나라가 조금 있다가 당나라한테 또 망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이란 땅도 한 250년, 260년서부터 500 몇 년까지는 주인이 없는 나라예요.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제도 가서 땅을 차지하고 고구려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절대로 인정 안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짐작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2013년에 나온 고등학교 국사책을 봤어요. 우리 집에 이제 그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거기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 신라는 내무왕 때부터,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의왕 때부터만 믿을 수 있다. 그 전 거는 다 설화라.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한 그 위나라가 백제를 침범했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까지도 2013년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 그 교과서가 바로 지금 너무 그 친북적이라고 해서 이제 바꾸자고 해서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애써서 지금
새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나마 다 없어진 거지. 근데 내가 새로 된 교과서는 못 봤지만 새로 된 교과서에서도 지금 말하는 건 그대로 있을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북 관계 그쪽이 이제 북한을 너무 찬양하는 거가 조금 없어졌을 뿐이지 지금 말한 그런 거는 아직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책을 쓰는 사람들도 다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걸 안 믿어요. 이제 사실 이거 한 장만 놓고도 제가 1시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신이라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저거 하냐면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어떻게든지 자기네 그 기록이 백제 쪽하고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신공 55년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공 55년조에 55년이면 서기 255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55년에 뭐라고 써있냐면 백제의 초고왕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말을 이제 원래 황제는 붕이라고 그래요. 붕. 근데 왕은 홍이라고 해요. 홍.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천황이 죽으면 붕이라고 쓰지만 백제왕이 죽은 건 홍이라고만 써 있는데 좌우간 백제의 초고왕이 홍. 그 다음에 신공 64년엔 백제의 귀수왕이 홍. 그래서 침류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화왕이 그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숙부인 진사가 왕위를 찬탈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자기는 신공 69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269년에 황태후가 붕 이렇게 써 있다고. 근데 왜 그러면 이게 틀리냐 하면은 그때가 255년이 아니라 초고왕이 돌아가신 거는 375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120년 차이가 다 나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공부를 하려면은 그 앞에 역사를 다 120년을 뒤로 돌려야 돼. 아니면 뒤에 거를 앞으로 끌어당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응신이 진짜는 390년이 거의 확실한데 이게 일본 책에는 270년으로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더 많은데 이제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를 넘어가야 되겠네. 이거 하는데 이게 30분이 걸렸으니 내일 아침까지 합시다. 하면서 이게 불을 꺼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어두워요. 네. 다 훨씬 낫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판 지방의 오사카 근처에 가면 백제왕 신사라는 게 있어요. 백제왕 이름이 백제왕 신사야. 그러니까 이 사진 전부 다 내가 직접 가서 이제 다 찍은 건데 백제왕 신사인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건물이 있고. 그 장소가 어디야? 그러니까 아니야, 저 오사카 근처에. 그러니까 매방 한자로 매방이라는 매방시라고 있어요. 네. 백제왕 신사에 대한 이제 그 뭐에 이제 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제왕들을 모셔놓은 신사예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사를 돌아보면은 전부 다 한국 신이야, 한국 신. 특히 물론 여기도 있지만 교토에 가면 히라노 신사라고 있어요. 한자로는 평야 히라노 신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신이 3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름을 적당히 붙여서 고개신 무슨 신 뭐 이렇게 힘의 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한 분은 우리의 근초고왕 백제의 근초고왕, 또 한 분은 성왕,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일본의 환무천왕의 어머니가 고야 신리피라는 백제 여인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환무천왕의 어머니가 백제의 사람인데
그분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근초가 왕이라고 써 있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뭐 왕인을 모셔놓은 신사에도 이름은 왕인 신사가 아니죠. 전부 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일제 때 우리 조상들이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럴 게 아니라 가서 하면서, 야, 이놈들아, 이게 다시 다 우리 조상이야.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질 거라고. 자기가 다. 그 다음에 난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1983년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서화 천황이 사실은 5세기, 6세기 때 일본을 만들 때 한국에 도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일본 신문에는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었지.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만 알았어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일본 천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역사를 요만큼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열이 올랐어요. 당연하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백제국왕 우두천왕 이렇게 써 있어요. 백제국왕이 우두천왕이다. 그 우두천왕이 바로 스사노 미코토예요. 그 한자로는 소잔명존이라고 쓰이는데 스사노 미코토가 맞은 백제국왕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스사노 미코토의 고향은 웅성봉. 웅성봉, 웅진, 우리 웅진이야. 공주 웅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간 일본의 상당히 많은 왕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하면은 백제의 왕자가 일본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다스려요. 그러다가 백제 왕이 돌아가시면 와서 왕이 돼. 그런 분이 4분 있어요. 우리가 알기만 해도. 그러니까 전지왕이라는 직지왕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 무령왕, 위덕왕이 다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있다가 백제에 와서 왕이 되신 분들이야. 근데 그 직지왕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응신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응신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응신 15년이면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285년인데 사실은 이게 거기다 120년을 보태야 되니까 400년 초죠. 400년 초에 백제왕이 아직기를 보내서 양마 2피를 바쳤다. 그때까지는 일본에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기르는 사람이 아직기가 근데 사서 삼경을 다 알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천황이 아니 저기 너희 나라에 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있습니다.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왕인을 좀 모셔와라. 그래서 왕인이 그 다음 해에 왔어요. 근데 왕인이 왔단 말이 우리 삼국사기에는 없어. 다시 말하면 김무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는 일본 서기가 나온 지 400년이나 됐기 때문에 김무식도 틀림없이 일본 서기를 읽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백제가 잘한 거는 다 빼버리니까 그 얘기도 없고 아직기가 바로 직지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자는 그게 일종의 존칭이래요. 근데 이 사실을 그 다음 해에 바로 응신 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제의 아화왕이 돌아가셔서 천황이 직지왕을 불러서 그대는 본국에 돌아가서 왕위를 계승하시오. 그래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직지왕이 사실은 그 당시 가서 이제 일본을 다스리다시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 다시 와서 왕이 됐어. 그런데
요 사실을 이병도 박사도 돌아가시기 전엔 인정을 했어요. 아, 내가 왜 그걸 몰랐냐? 아직기하고 직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왜 몰랐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이병도 박사하고 잘 아시는 분한테 들은 건데, 아니요, 그분은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당군도 인정했대요. 그분도. 근데 이제 이미 하여간 그분이 길러낸 그 제자의 제자들이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인정이 안 되죠. 좀 더 어두웠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백제왕 신사에 있는 백제왕들의 그 내력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내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왔는데, 물론 초대부터 쭉 있죠. 근데 이 아화왕, 뭐 직지왕이 바로 저 일본에 가서 뭐 말을 길렀다고 이제 기록엔 그렇게 써 있는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문주왕도 있고, 계로왕도 있고, 곤지왕도 있고, 뭐 지종왕이라는 건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다왕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동성왕이에요. 말다왕은 곤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 그 신사에 보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 신사 옆엔 백제사라는 게 또 있어. 백제사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3군데 있어요. 제가 가본 데만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건물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자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절터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건물이 남아있는데도 한두 군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냐, 비조호 신사라는 건 일본 말로는 아스카베 신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분이 바로 곤지왕이에요. 곤지왕이 누구냐?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고, 문주왕의 동생이 곤지왕인데, 계로왕 얘기는 아시죠, 다? 계로왕이 바둑을 워낙 좋아하는데, 고구려에서 그 당시가 장수왕인데, 이 백제를 치기 위해서 바둑 기가 막히게 잘 두는 승려를 한 분을 보내가지고 계로왕한테 접근해서 계로왕하고 바둑을 두면서, 아이고 이거 폐하 이거 궁궐이 너무 누추해서 되겠습니까? 궁궐 좀 더 크게 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궁궐 짓고 뭐 돈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 백제가 이제 피폐해졌을 때 장수왕이 착 쳐들어왔어요. 475년에 들어와서 어디를 함락시켰어요? 하남 위례성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하남 위례성이 어디예요? 여러분 강남에 사시던 분은 풍납토성 아시죠? 네. 풍납토성 자리가 지금 위례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을 개발할 때 역사학자들이 여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위례성 자리일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병도 박사가 그걸 반대했어요. 이거 여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옛날에 사성이라고 하던 그냥 조그만한 성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아파트 지어도 돼. 그래가지고 그게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분들의 말을 좀 들어서 적어도 뭐 한 10,000평 정도만 남겨놓고 했더라면, 그거 발굴하면은 엄청난 근데 한 1,000평 정도는 남았대요. 거기를 발굴했더니 그냥 아주 백제 초기에 그것들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백제 초기 역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고이왕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역사에 그 흔적이 다 남아 있는데, 이 양반이 고집 부리는 덕에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사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사가 바로 이제 그 곤지왕의 곤지왕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냐? 그게 문주왕의 동생인데,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곤지왕은 언제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뭐 아들, 딸들 다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갔어. 가족을 데리고 가다가 일본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무령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령왕은 일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령왕의 이름이 뭐 사마예요. 사마. 사마는 일본말에 시마하고 통한다고. 시마. 그러니까 섬. 그래서 사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걸 또 나중에 어떻게 아냐? 지금도 이제 동경국 박물관에 가면은 인물 화상경이라는 거울이 있어요. 내가 이따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 거울 속에 이제 써 있기를 사마가 백제 왕세자 사마가 일본에 있는 외왕 남제왕한테 이 거울을 보낸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때가 바로 계체천왕 때거든. 그러니까 계체천왕이 무령왕하고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맞으면 무령왕의 동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곤지왕의 동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생이거나 아들이거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든지 계체천왕은 확실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역사의 그 연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근데 이 아스카 배신사가 옛날에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은 전부 포도밭이 돼버려서 이거 조그맣게 밖에 안 남았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른 신사도 가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전부 다 한국 신이에요. 전부 다 한국 신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근데 일본 역사,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맞는 것도 있어요. 한국 사기,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들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령왕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왕하고 같이 자랐어요. 물론 동성왕이 좀 먼저 태어났지만 일본서 이제 무령왕은 태어났고 결국 그러니까 삼근왕이라는 분이 백제에서 돌아가니까 천왕이 동성왕을 불러서 동성왕을 될 사람을 불러서 너는 백제에 가서 왕위를 이어라 하고 뭐 군대 500명을 뭐 붙여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미나는 게 하나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또 일본서기를 읽으면서 또 일본서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기가 틀린 거고 요거는 여기가 맞는 거고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 그냥 한 사람의 책만 읽어가지고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사관이지. 그러니까 수십 권을 읽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이라고 써 있고 동성왕이 일본에서 왔다 하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저는 글쎄 뭐 저거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동성왕이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인 것처럼 써 있는데 일본서기서는 이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백제에서 도래한 응신천왕 이런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러니까 응신천왕은 확실히 백제에서 왔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일본 천왕 도래사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저 삐죽삐죽한 게 뭔지 아시죠? 칠지도. 칠지도. 그러니까 꼬리 이렇게 저 가지가 7개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3개씩 6개, 위에 하나. 그러니까 칼은 칼인데 번쩍번쩍하는 칼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저게 있어서 이게 이제 싸움하는 칼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커다란 그 심벌이고 권이에요. 도대체 일본 역사의 3종의 신기가 뭐예요? 천왕이 한반도에서 가지고 간 3종의 신기가 뭐냐면 하나는 거울,
하나는 칼, 하나는 구슬이야, 구슬. 그게 이제 일본 왕실의 최고의 이제 국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일본이 그렇게 쇠로 된 칼을 만들 실력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백제로부터 건너간. 근데 뭐 자세히 말하자면 이게 한이 없지만 그 일본 서기에도 이렇게 보면 응신도 응신이 아니지 신무가 말하자면 초대 천황이라고 돼 있지만 10대 천황인 숭신도 자기는 시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가 둘인 이상한 나라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 숭신은 그러니까 이제 응신보다 훨씬 먼저 가야 쪽에서 건너간 사람 왕이에요. 가야 쪽에서 건너가다가 나중에 이제 백제가 더 세력이 써지니까 백제가 많이 건너가서 이제 그 다음엔 가야의 그거가 거의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이제 일본에서 한국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한국구 아니야. 가락군이. 한국이라고 쓰고서 읽기는 가락군이라고 읽어요. 네. 한국군 건 요사이 얘기지. 일본에서 일본 시대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 가라가 바로 우리 가라야. 우리 가야야. 그 가라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거는 가원사라고 이것도 이제 다 그 오사카 근처에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왕인을 모셔놓은 신사인데 지금은 이제 뭐 뭉뚱한 어떤 신이 써 있어요. 근데 하나 재미나는 거는 한국하고 관계되는 신사에 가면 전부 집신이 걸려 있어. 아니 그게 지금 이거 다 내가 찍은 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그나마 집신이 조그맣죠. 이제 조금 이따가 보면 집신이 한 2m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건 다 지나가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왕인의 그 후예 중에 행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말로는 교기라 그러는데 교기가 일본의 불교를 대중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왕실과 고급 관리들만 믿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쫙 퍼지게 한 것이 행기라는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왕인의 후예죠. 예, 행기. 저분도 한국이에요? 글쎄 백제의 저거라니까 왕인의 자손이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동대사라고 도다이지라고 큰 절이 있죠. 예, 도다이지를 만들 때 가장 큰 일을 한 게 이제 행기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일본에 금이 없었어요. 근데 그 큰 대불이 있잖아요. 큰 뭐 높이 20m 되는 그런 대불이 있는데 그 대불에다가 이제 금 맥시를 했는데 그 그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백제왕 경복이야. 게이후쿠라고 그래. 일본어는 게이후쿠라고 발음하는데 백제왕 경복. 이름이 백제왕이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저 센다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인데 거기서 금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비로소 이제 일본에 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건. 근데 이제 그 대신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릴 건 그러니까 일본은 다 한국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엔 일본화한 거예요. 더군다나 백제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반도가 거의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서기 700년 이후에는 그 사람들의 문화지 그 다 우리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전에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당나라 거를 그냥 한반도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 한국에서 직접 배웠단 말은 하기 싫어. 그러면 얼마나 그럼 그 당시 일본이 형편없었냐 하면은 견당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황해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 땅까지는 이렇게 비교적 쉽게 오는데 황해바다를 건너는데 전부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다 가라앉아. 일본 배 가지고는. 그러니까 견당사를 몇 번 보낼 때마다
처음 백제에 가서 빌어. 아이, 제발 배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나 신라배를 타고 건너갔어. 그건 내가 말하는 게 내 일본서기에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본에는 이런 목탑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목탑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백제시대 미륵사에 목탑이 처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신라 쪽에 황룡사에서 구층탑을 세울 때도 백제 아비지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목탑은 백제가 원류기 때문에 일본에는 목탑이 많아요. 석탑은 거의 없어요. 이따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 일본의 불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대학 합격해 주십시오 하는 이거 붙여놓은 거야 지금 벽에다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일본 불교가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절간 안에서 물건 팔아요. 기념품 팔아요. 이건 뭐 성덕태자 뭐 전쟁하는데, 성덕태자라는 사람도 재미있어요. 이제 쇼도쿠 다이시라고 그러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는데 또 그 속에 진실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보세요. 이건 뭐 그냥 지나가고, 이걸 보면은 도대체 이 성덕태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아버지가 영명천왕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헐수부 간인 황녀라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가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친할머니가 자매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이 소가 씨의 아들이에요. 소가라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아, 우리말로는 소아인데 이제 일본 사람 소가라고 발음하는데, 그 소가라는 집안이 일본을 한 60년 이상을 완전히 다 그냥 좌지우지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소가가 천황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소가가 천황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소와 도목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가 소와 마자, 소와 우맞고, 그 밑에가 이제 소와 하이, 그 다음에 소와 임록. 근데 임록 때에 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독재를 하는 통에 미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천지천왕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인 거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소위 대화개신이라는 거예요. 대화개신이 640년경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든 간에 성덕태자는 한국 사람의 피를 다 가진 거예요. 자기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다 소와 도목이라는 사람의 따님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소와 마자의 아버지는 소와 도목이고, 그 후에는 이름이 소와 한자야. 그 후에는 소와 고려야.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소가 씨가 완전히 일본을, 그러니까 서기 한 560년부터 640년까지 완전히 주물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백제 왕자가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인질로 갔다고 하지만, 백제 왕자가 가면은 소가씨가 융숭한 대접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천황은 그냥 허수아비고 소가씨가 다 완전히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서 이제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는 사람이 중대형이라는 왕자가 결국 소가씨를 멸망시킨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저 백제 저 고구려의 해자 스님이라는 분이 성독체자의 선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큰 바위죠. 큰 바위인데 이게 사실은 무덤이에요. 이후에 이제 봉분이 있었어요. 봉분이 있었는데 그 흙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그 밑에 이제 이게 이제 저 관을 넣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소가 우마코예요. 이게 소와 마자. 이 동네를 뭐냐면 석무대라고 그래요. 돌석자하고 무대. 이시타이 뭐 이렇게 이시키타이 뭐 그렇게 발음하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와 마자가 얼마나 권력이 셌으면 저렇게 큰 돌로다가 자기 묘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그 비조사. 그러니까 이게 다 나라 지방에 있어요. 그 일본 말로는 아스카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조라고 써놓고 아스카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명일향이라고 써도 아스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본 말 배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글자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 멋대로 읽어요. 그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불상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물론 이걸 만든 사람도 백제 사람이에요. 이름도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이었다. 근데 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목탑이 있고, 근데 요 절에 그 부조가 딱 평양에 있는 어느 절하고 똑같아. 그뿐 아니라 이 절을 기공식을 할 때에 소와 마자를 위시한 대신들이 전부 백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 책에 써 있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게 참 한심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절대로 안 가르치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는 백제 기와고 하나는 비조사의 기와야. 똑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본은요, 집을 질 줄 몰라. 기둥을 그냥 나무를 땅에다 퍽 박고 그 위에다 초가를 얹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러면 한 20년쯤 있으면 그 나무가 썩으니까 다 폭삭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짓고 나가. 그러니까 초기에 일본 서기를 보면 궁궐을 옮기는 게 너무 많아. 조금만 저거 하면 또 궁궐을 옮겼다 하는데 그 궁궐이 다 그 기둥이 썩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비조사 때 처음으로 주춧돌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기와를 굽고 또 불상을 만들고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죠. 이건 있지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이건 이제 그 호류지라고 법룡사. 이것도 나라 지방에 있는 제일 유명한 절이죠. 이게 이제 이거 질 때 그 무슨 자를 썼냐? 그 고려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고려라는 건 그 당시 고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척. 고구려척은 한자가 30 몇 센치, 이게 지금 척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고구려척을 이용해서 이 집을 지은 거예요. 아주 지금도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잘. 근데 이게 이제 소위 그 담징의 벽화라고 하는 그 이제 고구려 스님이 가서 벽화를 그린 건데, 불행히도 이게 원본은 탔어요. 타서 다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5층 목탑이에요. 이게 그냥 생각.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기가 막힌 국보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냐면 백제 관음이라고 그래요. 키가 2m가 넘어요. 훨씬 더. 백제 관음인데 이게 지금은 저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이걸 이제 컴퓨터로 다시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색깔도 있고 아주 멋있는데, 여러분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아시죠? 문화장관을 한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보고선
자기는 일본 열도가 물에 싹 잠기면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저거 가지고 나가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유명한 미술 작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백제관음이고 이거는 이제 백제에서 만들어서 갔는지 아니면 백제 사람들이 가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 호류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육각형인가 이런 건물인데 이 속에 아주 1년에 한 번만 딱 볼 수 있는 불상이 특별한 불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건 보통 때는 오픈 안 해. 그런데 이 불상이 누구를 닮았냐? 백제의 성왕이다. 이게 또 일본 그 문헌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을 닮은 불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왕이 이렇게 생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왕이 왜 훌륭했냐면, 그러니까 위덕왕의 아버지고 무령왕의 아들인데 이분이 공주에 있다가 부여로 이제 수도를 옮길 때 우리가 세종시로 다 그냥 하루아침에 옮기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도시계획을 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부여로 옮긴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서기 500년대에 그 정도로 한국이 문화 수준이 높았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 뭐 약사 사르는 절인데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근데 목조. 이건 그냥 지나가고. 이게 이제 또 다른 백제사인데 저 집신이에요. 그 집 높이가 한 2m쯤 되는 집신이 양쪽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백제사. 그러니까 백제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있어. 이건 반 내가 찍어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면 또 새로 만들겠지. 그 백제사에 뭐 이제 그 연호가 이렇게 이제 쭉 뭐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게 또 다른 백제사에 또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신고 저 집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벌이지.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건너온 일본 사람들은 그 개다지 그런 저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고서 그만두지. 그 일본, 그러니까 660년에 백제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뭐라냐면, 백제 주유성이 당나라에 항복을 했다고 한다. 이때에 국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유가 항복을 했단다. 사유나하.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백제 지명이 오늘로서 끊어졌으니 우리 조상이 땅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인가. 구묘지소 기능 도광. 이게 일본 서기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깊고, 난 참 항상 답답한 게, 영국은 프랑스가 1066년에 노만 콘퀘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서 영국 왕을 항복시키고 그때부터 영국을 다스렸어요. 그것이 역사에 다 숨김없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도 참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맞다. 당신들 말이 맞다. 서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한국하고 일본은 실제로 형제 국가다. 요것만 인정해 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저 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글쎄 있는데도 아는 일본 사람도 지고 아는 사람 몇 대겠어요. 일본 속이 읽은 사람이 몇 대요. 나는 일본 사람하고 1시간만 얘기하면 내가 다 설득시킬 자신이 있어요. 이게요. 이거 하나 또 얘기해요. 그때 이제 건너간 사람 중에 귀실
귀실 집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일본의 문교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사예요. 네? 귀실 집사의 신사인데 이거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뭐 그리고 이제 그 부여의 은산면, 부여군의 은산면하고 그 지역 이랴정이 자매 결혼을 해서 무궁화를 갖다 무궁화를 심어놨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그 일본서기 천지 10년 AD 671년에 그 백제에서 온 사람들 이름이 쫙 써 있는데 좌평 여자신은 대금하라는 벼슬을 줬어. 그 다음에 좌평 귀실 집사는 소금한데 학직두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야. 그 다음에는 뭐 사택 소명은 법관 대보, 이건 뭐 법무장관. 그 다음에 이제 뭐 병법에 우수한 사람, 약학에 우수한 사람, 오경에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줬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천지천왕이 백제에서 온 사람들한테 몇 년간 먹을 걸 다 됐어. 이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 일본의 기록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네. 이게 석탑사라는 그러니까 석탑이 없다 그랬죠, 일본에. 이렇게 큰 석탑은 유일하게 여기가 있어. 어디에 장소는? 이것도 하여간 내가 500km를 걸어다 저기 드라이브 했으니까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석탑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 5층 탑. 그거 혹시 보신 분이 계세요? 부여 근처에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탑 중에 하나하고 가장 오래된 석탑 중에 하나야. 그걸 본 따서 만든 거야. 본 따서.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그 밑에 뭐이 많죠. 그 조그만 게 이런 게 쫙 있는데 원래 한 3만 개 있었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때 이제 백제에서 간 우리 백성들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고국을 갈 수 있겠나. 그 염원을 담은 불상도 있고 뭐 탑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 일본에도 이게 경주에 있는 포석정과 똑같이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면 거기다가 술잔해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만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